네, 오늘 장을 리뷰해봅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소영 연구원님, 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가요? 네,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셀러리맨에 있어서 억대 연봉이라는 거는 참 바람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그 대기업에 다녀도 쉽지 않은 일이고 뭐 의사나 뭐 변호사 전문직에 있어서도 좀 초반에 어려운 일인데 동부증권의 센터장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으로 그 애널리스트를 꼽으면서 저서를 냈다라고 해요. 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는데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증권맨들한테 왜곡된 사실이 있는데요. 모든 애널리스트라고 연봉 억대 받는 거 아니고요. 또 하나 이 애널리스트 같은 거의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시황을 잘못 맞추거나 이렇게 되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직업입니다. 뭐 꿈의 직업이 아닌 만큼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다 연봉 1억 받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금융계 꽃이라고 불리는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PB 등이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그 크라우딩 컴퓨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제도 올랐습니다만 오늘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은 이런 장에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좀 안타까운 건 SK CNC라는 종목이 사실 대장주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른 종목들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시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한 보고서에는 가격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은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을 인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고통스럽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가온 고통인 만큼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를 좀 보면은요. 경기 회복이 느려졌다라는 버냉키 발언으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다 또 하나 플러스 뭔가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월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뭔가 부양책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지만 네. 현물에선 그래도 한 3일째 뭐 하루 건너뛰고 지난주부터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관들의 이 쏟아지는 매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장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분위기는 지금 전문가분들 모두 쿼드러플 위칭데이는 좀 넘겨보자. 금통위의 이슈는 좀 넘겨보자.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틀도 좀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고용을 고용에 계속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버냉키 발언이 경기 회복이 안 된다가 아니라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늦어지는 거를 좀 속도를 빨리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용이고요. 그럼 이 고용 부분에 대한 히든 카드는 분명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낼 겁니다. 단지 당장 오늘 딱 나와서 자 뭔가 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뭐 다음 주든지 6월 안에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좀 견디셨으면 좋겠네요.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한 양상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네. 어제 말씀드렸지만 증시 약세는 대체적으로 기관이 좀 방어를 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장세였는데 지금은 약간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수급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딱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거죠. 아, 기관이 랩 상품으로 지금 물량을 넘기고 있구나라고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제가 이제 이 여호방 통해서 발키리 통해서 이제 뭐 자문사 말씀드리고 기관 얘기하는 것처럼 저 기관이 그냥 기관이 아니라 좀 랩 상품을 통해서 저 정유주 화학, 정유화학,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지금 물타기식으로 수익률 관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스란히 지금 이 리스크를 랩이 껴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자문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어제는 그 자문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때요? 그 조사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도 좀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자문사보다 기관보다 더 매매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1월달에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라고 누렸을 때 아니면 연말부터 움직였던 자동차, 뭐 LG화학 이런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1월달에 가입했으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5월달에 5월 23일날, 5월 3일날 이렇게 가입했던 상품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폴리오가 많이 들어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아마 손실률이 더 커졌을 겁니다. 오늘 이 개인이라고 들어왔던 이 랩 자문사 물량이 물타기를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시킬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건인 것 같아요. 뉴욕 증시 얘기해보죠. 닷새 연속 하락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발언을 굉장히 아꼈는데 그 가운데서 뭐 핵심은 3차 경기 부양, 뭐 QE3는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그 전에도 이미 시장에서는 사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버냉키 의장이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조금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관점이고요. 이런 이유로 이제 시장은 안전자산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을 흔든 요인 중에 하나가 지난 이제 간밤에 중국에서 미 달러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즉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달러엔 차트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일본 자체의 경기 펀더멘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간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제가 그 까만색으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네. 이 지금 강력한 이 저항선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장대 양봉으로 쭉 내려와 있는 3월 달에 일본 대지진 때 76엔까지 떨어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엔화의 약세 쪽으로 많이 베팅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면서 오히려 달러엔이 다시 한번 80엔을 하회하면서 일본은행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통화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결국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 차트를 다시 보시면은요. 그 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유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보시면은 주간 차트로도 그 5월 달에 원유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측 쪽에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도 매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먼저 말씀하실까요? 중국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이 중국인데 좀 비유를 하자면 그거죠.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리면 내가 잠을 못 자지만 내가 은행에서 100억을 빌리면 은행이 잠을 못 잡니다. 그만큼 미국이 안 되면 같이 불안해야 될 게 중국인데요. 중국이 그렇다고 좀 섣부르게 채권을 매각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왜곡이 돼서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주말에 홍콩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지인이 금괴 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MTN의 이한경 전문위원도 금을 굳이 못 산다면 금 펀드나 금 통장 같은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한번 같이 그 금융수단으로 괜찮겠습니까? 예,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 차트가 달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성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은 좀 클 가능성이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금은 여전히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이벤트를 좀 지나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시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예, 제가 저번 금요일에 나와서 그 선물 278.2포인트, 그러니까 2100선 근처의 그 지수를 봤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한 방어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휴 지나면서 그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방어선이 좀 뚫렸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제 274 이 근처에서 이제 매도가 끝났는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일단 방어선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저점 한번 더 좀 테스트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밑에 방향으로 한번 더 나올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쌍바닥을 그릴 수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조금 조정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이제 옵션 만기일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실제로 그 매도 차익 잔고가 매수 차익 잔고보다 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차익 잔고가 한 11조 정도 되는 상황이고, 매수 차익 잔고가 8조 556억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 시장 베이시스가 좋지 않아서 미리 팔아놓은 그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만기에서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넘겨야 되는 부분들은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이 매도 포지션을 그러니까 한 3조 정도 많은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이 전량이 다 매수로 전환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중 일부의 매수세가 오히려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선물옵션 만기일은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상황으로도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 선물옵션 만기일의 변수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선물 시장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 저희가 아까 제가 뭐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저점 다시 한번 테스트 가겠지만, 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미국 시장의 양적 완화 기대감 해소로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빠졌는데요.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은 일단 오늘 화학주가 상당히 좀 매도가 좀 나왔고, 이제 운수 장비, 지금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나 해운 업종에 관련된 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FRB 쪽에서 사실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힌트를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양적 완화 이제 만기일로 가는 6월 중순에서 말 정도 나와야 좀 직접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확실한 것은 FRB 자체도 어제 멘트를 보시면 시장의 실업률을 운운하면서 시장 자체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미국 정부나 FRB한테 좀 커다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미국 시장의 더블딥이 아니라고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내놓으면서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해 뭐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시장이 5주 연속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지수는 5%대 하락이 그친 점을 보면은 보통 5주 연속 하락이면은 예전에 금융위기나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커다란 IT 버블 사태 같은 것과 비교가 될 정도로 긴 기간 동안 빠진 부분인데요. 지수는 5% 하락했다는 부분은 생각보다 시장은 견조하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달러 인덱스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중국 부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다시 하향 추세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아서 위험 선호에서 위험 안전자산으로 넘어가면서 그 달러 강세가 나왔었는데, 다시 이게 하향화로 내려간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공격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그 위험 선호 현상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부분, 또한 그리고 이머징 쪽에서 미국계 자금들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직 매수했던 것을 팔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순매수로 계속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 현매수가 이어지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아직 수급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일본이 이제 엔화 일시적인 강세로 돌아섰긴 했지만, 지금 뭐 큰 일을 겪은지를 계속해서 엔화를 푸는 쪽으로 아마 자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차근히 있을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2009년에)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려다 승자의 저주로 급락 행진을 이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 3월에는 아마 SK이노베이션이 하이닉스 인수설에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이닉스 인수전은 그 거론이 되는 것조차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하이닉스 채권단은 계속해서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수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16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가격
가격 부담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량의 자금을 계속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계속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저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그 전에도 한번 이 하이닉스 인수설에 시달렸는데 오늘은 뭐 하이닉스 인수를 확정했다 이런 루머들이 돌면서 오히려 거래소에서 6시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그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뭐 김우신 부장님께서도 그 언급을 하듯이 뭐 종합선물 세트라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기계와 조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굵직한 기업인데요. 이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인수를 하겠다. 그리고 인수를 하지 않겠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제 3가지로 이제 뭐 표현을 할 텐데요. 만약에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 지금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해버리면 나중에 차후에 인수할 의향이 생겼을 때 그 말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또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3번째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언급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조회 공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인수권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중공업 그 주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의 향방은요? 예, 하이닉스는 글쎄 이게 아직까지 누구한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결혼 안 한 매력적인 미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한테 넘어가지 않기를 좀 바랐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또 인수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된다 그러면은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단기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6시에 발표가 나오면 그냥 좀 아니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업이익의 전망치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네. 있어요. 하이닉스가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아졌다는 건데 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요. 오늘 철강주가 선방했습니다. 뭐 그나마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철강이었는데 그동안 뭐 워낙에 많이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요. 네, 그 철강에 대해서는 그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가 언급을 드렸을 때 계속 바닥 따지기를 하다가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그 가격 인상 이슈가 그 철강 가격 인상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그때 정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한 달 넘게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뭐 이미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다라는 판단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철강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정도의 이런 뭐 큰 가능성을 본다기보다는 중국의 이 철강 수요 그 수급 관련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좀 공급 쪽에 좀 우위를 점하는 이런 이슈들이 철강 산업에 단기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있을 만한 이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훈 대리님. 예. 오늘 이 주도주의 휘청거리는 모습, 차화정의 급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오늘 뭐 차화정도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일단 화학주는 좀 오늘 근본적으로 호남석유화학이나 금호석유화학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좀 중요한 가격대는 오늘 좀 방어가 밑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정유주 쪽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판에 좀 자문사 쪽으로 보이는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돼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근에 뭐 석유 증산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그 오펙이란 그런 단체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단체인데요. 뭐 저는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산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줄이고 또한 양적 완화 논리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런 타이밍에 증감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증산을 줄이는 걸 통해서 유가를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가 소비 자체를 줄여야 지금 유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증산 효과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유주들한테도 가격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최근 아까 FRB 얘기 나오고 나서 양적 완화가 당분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아까 제가 그 인덱스를 잠깐 달러 인덱스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다시 달러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급락했던 자산 가격들 어제 원래 사실 FRB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 자산 가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거나 또 안 좋은 쪽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보합세를 유지를 했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오늘 이제 고려한 같이 비철금속 관련주 중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배제를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이제 종목별의 움직임과 자산 가격 움직임들 실제로 그리고 양적 완화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뒤에서 움직이는 그 경제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쪽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미국 채권 가격들도 채권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제 양적 완화가 되는 부분은 반영 조금씩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씩 받아들이는 분면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자산 가격 관련주들은 매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자동차주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보고 있으면 이제 수급이 조금 꼬여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지금 미국 쪽의 자동차 판매는 계속 이제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되고 있는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변동성이 큽니다.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할 때도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고 발표를 할 정도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경기 요인과 조금 아주 약간 동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자동차를 구입할 만한 시즌이 지금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그만큼의 캐파가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돌파할 정도의 그런 매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변동성을 놓고 거래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장 대응 전망 해보고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 내일 그리고 금통이 이제 금요일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좀 예측을 해보시면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 먼저 연구원님. 예, 계속해서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이든 추가 반등이든 오히려 조금 급한 소나기라면 좀 피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베이지북 발표에 의해서 또 한 번 또 다른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귀를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버냉키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실망감이 많이 컸는데 지금 그 3년차, 그러니까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가 이 고용을 잡아야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기 때문에 대담수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대담하고 냉혹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까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길어지는 조정 기간 동안 좀 좋은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때를 조금 느긋하게 길들였으면 좋겠네요. 네. 정재훈 대리님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그 큰 그림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처럼 더블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재선에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경제 효과가 떨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런 강력한 정치적인 의도가 경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그림 자체는 계속해서 좀 좋은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100선 밑에서 추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자신 없는 종목들은 이제 매도를 나서게 되고, 자신 있는, 만약에 이제 매수에 나서게 된다면 주도주 위주로 역시 2100선 밑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플러스로는 달러 약세 관련 종목들, 자산 가격 올라가면 올라가는 고려연이나 이런 종목들 매수로 같이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있습니다. 매수 우위로 좀 영향이 되지만 금통 결과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좀 보수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 이론상으로 강세장인 만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주식순위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